지민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약혼녀 수연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지민아, 아침 먹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누나 지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30대 중반의 지혜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수연의 집안은 국내 유명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가였어요. 그런 집안 사람들이 평범한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어요. 지민은 식탁에 앉으며 누나를 바라봤어요. 지혜는 여전히 낡은 정장에 최소한의 화장만 한 채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나,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지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정장 입고 갈 거야. 지혜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정장은 몇 년 전에 산 것으로 세련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지민은 속으로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들이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인 누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민아, 너무 긴장하지 마. 지혜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재벌가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지민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도 어딘지 떨리고 있었거든요. 누나, 혹시 옷 좀 더 예쁜 걸로 입으면 안 될까?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야. 괜찮을 거야.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누나를 위해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두 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지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민이 대학에 다닐 때도 누나가 모든 걸 지원해 줬거든요. 누나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민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누나가 무시당할까봐 걱정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오전 시간이 흘러가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지민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지민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혜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계속 불안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곳은 평소 자신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레스토랑 입구부터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지민은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지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무직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민은 자신들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수연과 그녀의 부모가 나타났어요. 최신형 벤츠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브랜드 백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민은 마음이 더욱 작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늦었나요?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지민에게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실망이 스쳤어요.
그 시선을 느낀 지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분이 형님이신가요? 수연의 어머니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누나 지혜입니다. 지혜가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굳어만 갔어요. 수연의 어머니는 지혜의 평범한 옷차림을 계속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수연의 부모는 계속해서 지혜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은 지혜의 평범한 옷차림과 소박한 액세서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민은 그 시선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웨이터가 안내한 테이블은 레스토랑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민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좌석에 앉는 순간부터 수연의 부모는 노골적으로 지혜를 무시했어요.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받을 뿐이었어요. 지민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의 아버지가 메뉴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혜에게는 뭘 드시겠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마치 지혜가 거기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지민은 그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누나도 메뉴 보세요. 지민이 지혜에게 메뉴를 건네주었어요. 수연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 그냥 적당히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투에는 지혜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지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뭐든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민은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지민에게만 말을 걸 뿐이었어요. 지혜에게는 형식적인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민은 젓가락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누나는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지민 군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연의 아버지가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이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힘들겠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 지민은 모든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직업도 누나의 모습도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지혜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연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짐작한다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의 평범한 직업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누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질 것이 뻔했거든요. 지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연의 어머니는 지혜의 대답을 기다리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민은 그 미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누나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도 이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지민은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지혜가 입을 열려는 그 순간 지민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민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지민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느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연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격화시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지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한마케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혜가 설명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아, 잘 모르는 회사네요. 그녀의 말투는 완전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지민은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연의 어머니가 계속 물었어요. 그 질문은 호기심이 아닌 조롱에 가까웠어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민은 누나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누나도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50명 정도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어요. 수연의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중소기업이 참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에는 동정도 아닌 완전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나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지민아, 괜찮다. 지혜가 조용히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연의 어머니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 가문과는 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말은 직격탄이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민이 말하려 했지만 수연의 아버지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잠시 멈추고 지혜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우리 수연이와 지민 군의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의 웅성거림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지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혜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지민은 누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가문의 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의 어머니가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하죠. 우리는 3대째 기업을 운영해온 가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지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어요. 누나를 모독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지민 군, 현실을 직시하세요.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민아, 우리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지혜 씨,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연의 어머니가 가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지민은 더욱 분노했어요. 지혜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누나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수연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민 군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간 사귄 수연과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혜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슬펐어요. 지민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두 남매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어요. 지민은 누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누나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택시를 잡아타고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지혜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민은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나, 미안해. 지민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지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그들이 누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알아줄 기회도 주지 않았지. 지혜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평범한 사무복 입고 왔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그 말에 지민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지혜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지민은 거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3년간 사귄 수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사랑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세상이었어요. 지민은 소파에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노력도, 꿈도, 모든 것이.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수연의 부모가 누나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되풀이됐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거든요. 지혜는 언제나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지민아, 아침 먹어.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지민은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누나, 괜찮아?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혜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다는 걸 숨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누나, 회사 그만둘까? 지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둘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데.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없어. 지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포기하면 안 돼.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해. 하지만 지민은 누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 가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민아,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민이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제 중요한 일 있었다며. 어떻게 됐어? 동료가 계속 물었어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지민은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당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야, 정말 무슨 일이야? 가장 친한 동료 성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호야. 지민이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성호는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누나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성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민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오후에 지민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수연에게서였어요. 미안해, 지민아.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민은 핸드폰을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3년간의 사랑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지민은 핸드폰을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지민은 집에 가기 싫었어요. 누나를 마주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 술집에 들어갔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더 잘났으면 누나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술이 들어가니까 더욱 우울해졌어요. 지민은 결국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나 좀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조심히 와.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 따뜻함이 더욱 미안했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지민은 집에 돌아왔어요. 지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마셨네.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때문에 누나가 그런 모욕을 당했어. 아니야, 지민아. 지혜가 동생을 안아주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민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민은 또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수연의 부모가 누나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수연의 마지막 문자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어요. 상사가 걱정할 정도였어요. 지민아, 요즘 어떻게 된 거야? 팀장이 따로 불러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나?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지민을 보며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팀장이 지민을 불렀어요. 지민아, 좋은 소식이 있어. 팀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대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 지민은 관심이 없었어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 위상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야.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지민아, 이 프로젝트 내가 맡아볼래?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민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상대방은 대기업인데. 무슨 소리야? 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팀장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대기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민은 프로젝트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글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민아, 뭐 보고 있어? 지혜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프로젝트 자료야. 지민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떤 내용이야? 지혜가 관심을 보였어요. 지민이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주자 지혜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네.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은 그 순간 놀랐어요. 누나가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누나가 도와줄 수 있어. 한번 봐줄게. 지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며칠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민은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누나와 함께라면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민은 누나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지혜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민은 걱정이 되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혜는 노트북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누나, 너무 늦었어. 내일 하자.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조금만 더. 지혜가 대답했지만 눈을 떼지 않았어요. 지민은 놀랐어요. 누나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지민아, 이 프로젝트 정말 재미있어. 지혜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정말 어떤 부분이? 지민이 궁금해했어요. 여기 보면 시장 분석이 너무 단순해. 지혜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야. 지민은 누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나가 자신 있어 보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누나가 다시 분석해 볼 수 있어. 이미 해봤어. 지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민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하룻밤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낸 거였어요. 누나, 이거 정말 대단한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 더 보완해야 해.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누나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며칠 후 프로젝트 미팅 날이 다가왔어요. 지민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함께 가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팅 당일, 지민은 긴장한 채로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누나, 정말 괜찮을까?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여전히 평범한 사무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철저히 분석해봤어. 로비에 들어서자 지민은 위축됐어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동안 지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누나, 혹시 여기가? 지민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곳은 수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대기업이었어요. 맞아. 그 회사야. 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수연의 아버지가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옆에는 여러 명의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어요. 지민군. 수연의 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가 지혜를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이 됐어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지혜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회사 마케팅 전문가 지혜입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그제서야 지혜를 알아봤어요. 아, 그때 그분.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지난번 레스토랑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른 임원들도 눈치를 챘는지 서로 바라봤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 임원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지민은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지민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시큰둥해졌어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한 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군요. 시장 분석도 너무 단순해 보이고 다른 임원이 추가로 지적했어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지혜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하셔야죠. 한 임원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중소기업의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그 말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우선 현재 시장 상황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한 임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혜가 제시한 분석 자료는 그들조차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건 처음 봅니다. 지혜는 마치 강의하듯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시장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존 분석들은 이 부분을 놓쳤어요. 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솔루션은 지혜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임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아버지도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정말 놀랍군요. 마케팅 담당 이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어요. 예상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줬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전략기획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직접 모델링했습니다.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민은 옆에서 누나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런 누나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도 야근을 자주 하며 열심히 일하는 누나였지만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대안책도 준비하셨나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지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3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지혜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수연의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난번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수연의 아버지가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지혜 씨 정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게 맞나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지혜에게 집중됐어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전문성까지 작은 건 아니죠.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 지혜의 능력에 놀라워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전에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전략기획 담당 상무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대학 졸업 후 줄곧 중소기업에서만 일했습니다. 임원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중소기업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MBA는 하셨나요? 인사 담당 이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학부 졸업이 전부예요. 지혜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지민은 옆에서 누나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혼자서 하신 건가요? 수연의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동생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제로는 모든 분석과 대안 제시를 누나가 혼자서 해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시장 예측 모델은 정말 정확해 보이는데요. 마케팅 이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신 건가요? 여러 통계 기법을 조합했습니다. 지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귀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임원들은 지혜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지식 수준이 대학원생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임원이 감탄했어요. 이런 분석을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다니.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수연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이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모든 임원들이 집중했어요. 현재 전략은 단기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략기획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혜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10년 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그녀의 분석은 정말 깊이 있었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임원들은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지혜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수연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지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장기 전략이었어요. 1단계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되 지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2단계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3단계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원들은 메모하느라 바빴어요. 지혜의 제안이 정말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지혜를 둘러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인재가 중소기업에 묻혀 있다니. 한 임원이 아쉬워했어요. 지혜 씨, 혹시 우리 회사로 이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사 담당 상무가 제안했어요. 조건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지혜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회사에서 맡은 일들이 있어서요. 정말 아깝네요. 여러 임원들이 아쉬워했어요. 혹시 컨설팅은 가능하신가요? 전략기획팀장이 물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수연의 아버지가 지혜를 따로 불렀어요. 지혜 씨,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지민은 긴장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지혜 씨, 제가 지난번에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민 군도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지민에게도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혹시 우리 수연이와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수연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만. 지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혜 씨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지혜 씨 같은 인재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지혜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만족하며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 좋거든요.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나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건물을 나오면서 지민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거든요. 누나, 정말 대단했어.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어? 원래 있었어.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만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지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누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를.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였어요. 누나, 미안해. 지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누나를 제대로 몰랐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지혜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지민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자신감이 생겼고 동료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지민아, 요즘 완전 달라졌네. 성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잘 됐어. 응, 누나 덕분에.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후 지민은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팀장이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왔거든요. 지민아, 대박이야. 팀장의 목소리가 회사
전체에 울렸어요. 그 대기업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자고 연락 왔어. 사무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지민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도 계약 조건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어.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줬어요. 지민아, 정말 축하해.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계약이야.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이 모든 것이 누나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지혜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누나, 계약 성사됐어. 지민이 기쁜 마음으로 외쳤어요. 정말 축하해. 지혜도 환하게 웃었어요. 다 누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함께 한 거야.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어요. 지민아, 이제 정말 자신감을 가져도 돼. 지혜가 동생을 격려했어요. 너도 충분히 실력 있는 사람이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혜의 회사로 여러 대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 씨, 컨설팅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혜의 상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러 곳에서. 지혜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미팅에 참석했던 임원들이 소문을 낸 거였어요. 지혜 씨의 실력이 업계에 알려진 것 같아요. 상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는 정말 행운이에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달 후, 지민은 길에서 우연히 수연을 만났어요. 지민아, 수연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안녕, 수연아. 지민이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후회하고 계셔.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지민이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지민아, 누나분 정말 대단하시더라. 수연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속 칭찬하고 계셔. 응, 우리 누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지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다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민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지민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민은 누나에게 말했어요. 누나, 오늘 수연이 만났어. 그래? 어땠어? 지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괜찮았어. 아무런 감정도 없더라.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과거야. 지혜는 동생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잘했어, 지민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지혜는 업계에서 유명해졌어요.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조건도 정말 좋았어요. 누나,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지민이 제안서를 보며 말했어요. 연봉도 지금의 3배야. 하지만 지혜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 안 가? 더 좋은 조건인데. 지민이 궁금해했어요. 여기서도 충분히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지민은 그 말에 감동했어요. 누나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지민의 회사도 크게 성장했어요. 그 대기업과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지민아, 이제 우리도 중견기업이야. 팀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직원도 100명까지 늘렸어. 지민도 승진해서 부장이 됐어요. 누나도 자신의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남매는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행복해? 지혜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지민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누나는? 나도 정말 행복해. 지혜도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니까. 원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지민이 말했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민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지. 지혜가 말했어요. 응, 정말 많이 배웠어.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맞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돼. 지혜가 동의했어요. 한 해가 지나고 지혜는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지민도 함께 참여했어요. 회사 이름은 지혜 앤 지민 컨설팅이었어요. 누나, 우리 회사 이름 어때? 지민이 간판을 보며 물었어요. 완벽해. 지혜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첫 고객은 그날 미팅했던 그 대기업이었어요. 수연의 아버지가 직접 의뢰한 거였어요. 지혜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 회사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지혜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함께 성장해 나가요. 몇 년 후 지민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누나,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지민이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지혜가 호기심 있게 물었어요. 누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능력도 뛰어나고 마음도 따뜻해. 지민의 여자친구는 지혜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혜는 그런 후배가 고마웠어요. 우리 지민이 좋은 사람 만났네. 지혜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지민의 결혼식 날, 지혜는 축사를 했어요. 지민아,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항상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라. 결혼식에는 그동안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수연의 아버지도 축하를 보내왔어요. 지혜는 여전히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혜 씨 정말 자랑스러운 누나시네요. 지민의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이런 누나가 있어서 지민이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지혜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지민이 원래 좋은 아이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남매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누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민이 말했어요. 응,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지혜가 대답했어요. 몇 년 후 지혜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지혜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자주 말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지혜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민과 지혜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중견 컨설팅 회사가 됐어요. 누나, 우리 정말 멀리 왔네. 지민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 맞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지혜도 추억에 잠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어느 날, 지혜는 젊은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누나의 평범한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누나가 자랑스러워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무시가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을 깨뜨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두 남매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보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깊이 깨달았어요. 지혜는 여전히 평범한 사무복을 입고 출근해요.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아요. 진정한 능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거든요.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의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